한때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였고 어느새 재벌가의 며느리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잊혔던 그 이름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고현정이라는 세 글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궤적을 그려온 이름 중 하나다. 강렬한 눈빛 하나로 TV 앞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췄다. 그 시작은 결혼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건 철저한 침묵. TV는 물론 광고나 매거진, 백화점 쇼윈도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다. 대중은 궁금해했다. 고현정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달랐다. 왜 사라졌을까? 이 다큐멘터리는 그 의문에서 출발한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재벌가라는 견고한 성, 그리고 지워진 존재의 이면, 빛을 되찾기까지의 오랜 시간. 지금 그 치열하고도 섬세한 여정을 따라가 본다. 1995년 전국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다. 시대의 소용돌이처럼 밀려오는 권력과 복수의 서사 속 단연 빛났던 한 인물. 바로 고현정이었다. 드라마 모래시계는 한국 사회의 격변을 생생히 담아냈고 시청률 64.5%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그녀는 그 중심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뛰어난 연기력, 아름다운 외모, 강렬한 존재감까지. 대중은 그녀의 앞날이 더 밝게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겨울, 모든 기대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현정의 결혼 발표. 상대는 신세계그룹의 후계자, 재벌 3세 정용진이었다. 연예계와 재계가 충돌한 그 순간,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화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번졌다. 사람들은 이 결혼을 동화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로 소비했지만 그 이면엔 치명적인 전환점이 숨어 있었다. 화려함의 정점에서 그녀는 조용히 무대를 떠났다. 예고도 없었고 작별 인사도 없었다. 드라마도 광고도 화보도 그녀의 얼굴을 더는 담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은퇴라 표현했지만 팬들은 믿지 않았다. 잠시 쉬는 거겠지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고현정은 정말로 사라졌다. 드라마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며느리로 모습을 바꿨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영화 속 반전처럼 아름답지만 어딘지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사랑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한 젊은 배우가 감행한 용감한 결단이었을까?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값을 요구할지, 또 어떤 상처를 남길지. 고현정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결혼식의 이면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결혼이었다. 고급 드레스, 특급 호텔에서의 웨딩, 그리고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 앞에 덧붙여진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 사람들은 그녀가 왕관을 내려놓고 진짜 왕국에 입성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가 처음 도착한 곳은 신세계도 한국도 아닌 일본 도쿄였다. 그 도시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그것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던 침묵의 감옥과도 같았다. 조용한 외국 도시의 골목을 거닐며 그녀는 점점 고현정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서 지워가기 시작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원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 구성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바꾼 리라이트본입니다. 한국 시사문화 주간지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 어울리는 편집 스타일로 제작성했습니다. 새벽 5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시작된 하루는 오직 눈치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서는 얼굴 표정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고 자신의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고현정은 그 시간을 존재만을 허락받은 시절이라 회상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 고립된 느낌.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갔다. 그러나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결혼과 동시에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방송가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신세계나 삼성 계열사의 광고나 행사, 홍보물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졌다. 마치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언론은 철저히 침묵했고 팬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그녀가 스스로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은 강력한 권력의 압력과 정교하게 설계된 이미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다. 당시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재벌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말이 돌았고 고현정이라는 인물은 철저히 사적인 경계 속에 가둬졌다.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간주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배우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대중 앞에 설 수 없었던 시절. 그렇게 고현정이라는 상징은 그 어떤 공식 입장도 없이 보도자료 한 줄 없이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서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그러나 그 10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존재가 지워지고 의지가 침묵한 시간이 반복되었던 고통의 나날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 침묵의 이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었다. 고현정의 복귀는 단순한 연예계의 컴백이 아니었다.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한 귀환의 선언이었다. 결혼 8년 만인 2003년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대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길고 긴 침묵이 따라온 결과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고 떠들었지만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손실이었다. 법적 절차는 놀랍도록 짧았다. 단 몇 시간 만에 이혼 합의가 이뤄졌고 뉴스는 속보로 그녀의 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그날 끊어낸 것이 단지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만이 아니라 엄마라는 정체성까지 함께였다는 것을. 자녀 양육권은 전 남편인 정용진에게 넘어갔고 고현정은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곁을 떠나야 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들 해천은 겨우 5살, 딸은 이제 막 3살.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겨우 입에 올릴 무렵 그녀는 그 단어조차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했다. 방송에서 아이들 모습을 보며 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다가가면 혼란스러울까봐 스스로 자제했다고. 그러나 그 담담한 목소리 뒤에는 밤마다 수없이 오열하며 썼다 지운 문자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혼 이후 22년간 그녀가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성장기는 뉴스 기사와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화면 속 아이들의 모습에 무심코 손을 뻗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이름조차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한 채 그녀는 생일을 기억하고 키와 몸무게를 어림짐작하며 얼굴이 바뀌었을까 상상만 해야 하는 날들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라났지만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고현정이 생모라는 사실은 말로 꺼내는 일조차 없었고 아이들은 조용히 새어머니 곁에서 성장했다. 세상은 그녀가 아이들을 외면했다고 여겼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어느새 그녀는 자녀에게도 잊힌 버려진 엄마가 되어 있었다. 고현정은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간간히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인데 편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아팠어요 라고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모성은 거창한 언어로 설명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 무심코 적어놓은 생일 날짜, 조용히 지나가버린 유치원 행사 그리고 늘 마음을 적시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고현정이 품고 살아온 진짜 모성이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 사랑도 아이들도 세상의 지지도 모두 잃은 채 그녀는 다시 고현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험난한 싸움의 출발점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러본 한 엄마의 묵묵한 침묵이 있었다. 이후의 시간은 결코 해방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은 고현정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여겼다. 아니, 어쩌면 아예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연예계를 떠났던 그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세상 앞에 섰다. 2005년 드라마 봄날로 복귀한 고현정은 더 이상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상실과 결핍,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깊은 서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2009년이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그녀는 전설적인 캐릭터 미실로 변신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냉철함과 매혹을 동시에 뿜어낸 미실은 고현정의 재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압도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대사 하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가 회자되며 그녀는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MBC 연기대상 수상은 이미 예고된 결과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건 그녀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수년간 자신을 지우고 슬픔 속에 묻어두었던 시간 끝에서 그녀는 연기로서 스스로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실은 단지 드라마 속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현정이 자신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 던진 분명한 메시지였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2010년 그녀는 드라마 대물에서 여성 대통령 서혜림 역으로 또 한 번의 절정을 맞이한다. 강단 있는 여성 리더의 얼굴은 고현정이라는 인물이 살아온 삶과 겹쳐지는 또 하나의 자화상이었다. 그저 설정된 캐릭터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파편들이 녹아든 상징이었다. 대물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랐고 고현정은 다시금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를 되찾았다. 그녀는 말했다. 견딘 게 아니라 이겨낸 거예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눈물과 분노, 상처와 오해를 지나온 여성이 내뱉은 진짜 생존의 기록이었다. 지금의 고현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버텨냈기 때문이다. 연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난 자존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었고 세상이 지워버린 이름을 다시 새기는 복수의 도구였다. 그래서 그녀는 매 장면마다 한 호흡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더 이상 그녀의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고현정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다. 한 번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 사라졌지만 존재를 증명한 이름,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있는 귀한 생존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단함을 내면 어딘가에서 은연중에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카메라를 뚫고 나오는 깊은 눈빛, 나이를 비껴간 듯한 피부, 품격 있는 분위기.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외모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 여배우로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국민 미모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언급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타고남이 아니다. 수년간 갈고 닦은 노력과 삶의 철학이 응집된 결과였다. 20대의 눈부신 미모에 안주하지 않았던 그녀는 가장 화려한 전성기에도 스스로를 단련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고현정의 하루는 필라테스로 시작된다. 균형 잡힌 유연함을 위해 짐볼 위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매일같이 호흡을 다듬는다. 운동은 단지 몸매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긴장을 해소하고 내면을 정돈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식단 또한 철저했다. 화려한 음식 대신 단정하고 절제된 한 끼를 선택하는 그녀는 피부는 화장보다 습관이 만든다는 철학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화장품 광고에서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피부 미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사과 한 조각, 점심은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은 최소한의 소식.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켜내기 힘든 작은 원칙들이 고현정의 시간을 만들어왔다. 명상 또한 그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고현정은 다시 고현정이라는 존재를 단단히 세워냈다. 재벌가를 떠난 여자, 아이들과 단절된 엄마, 숱한 루머에 휘말렸던 연예인. 수많은 타이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는
그녀가 매일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무대의 조명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도대체 고현정은 나이를 어떻게 먹는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처럼 그녀는 매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실히 살아낸다. 그 얼굴에는 단순한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슬픔과 인내, 단단함과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고현정이라는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이다. 한때 고현정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조차 쉽게 접할 수 없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여배우였다. 그녀의 존재는 늘 신비로웠고 대중은 그 신비를 넘볼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견고했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 조용히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고현정은 카메라 밖에서도 웃는다. 이전처럼 여배우 고현정이 아닌 한 사람의 고현정으로 대중 앞에 선다. 유튜브와 SNS라는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채널들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흐릿한 셀카 한 장, 담백한 일상의 조각들이 그녀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조심스레 꺼내든 가족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 속 고현정은 무대 위 스타가 아니라 아이를 따뜻하게 품은 한 엄마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늘 감춰져 있던 그녀의 사적인 세계가 봄볕처럼 서서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팬미팅에서 흘린 그녀의 눈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차분하게 팬들과 눈을 맞추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감정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을 꺼내놓았다. 사실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다고 비난받을까봐요. 그녀는 그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마음속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제야 조금은 용기 내어보겠다고, 더는 숨어있지 않겠다고. 고현정은 자신을 조금씩 세상에 꺼내놓고 있다. SNS를 통해선 그녀의 독서 취향, 좋아하는 음식, 어린 시절의 낡은 사진들을 팬들과 나누고 유튜브에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일상을 하나씩 소개한다. 책상 위에 놓인 찻잔,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의 모습 자그마한 풍경들이지만 팬들에게는 더없이 특별하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다. 한때 침묵으로 무장했던 그녀가 스스로를 해금하는 과정이다. 고현정의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전환이 아니라 그간 감춰왔던 내면의 이야기를 고유한 방식으로 복원해 나가는 여정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통해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연약함을, 우아함 뒤에 자리한 외로움을, 그리고 스타가 아닌 한 인간 고현정을 마주하게 된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 그 삶은 여전히 유일하고 그래서 더 깊고 단단하다. 이제 고현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다시 고현정이 되어가고 있다. 한때 그녀를 따라다녔던 수식들 정영진의 전처, 삼성가의 며느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엄마. 그 모든 낡은 언어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듯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 앞에 다시 섰다. 고현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누구의 엄마로만 정의될 수 없다. 그 이름엔 화려한 성공과 쓰라린 이혼, 긴 공백기와 치열한 복귀의 시간이 함께 녹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지켜온 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서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고현정이라는 본연의 이름으로 숨쉬고 있다. 2023년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에서 고현정은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에는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일그러진 인물을 연기하며 기존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얼굴을 보여줬다. 더 이상 아름답고 냉정한 여배우 고현정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고통스럽게 밀려난 한 존재를 그녀는 현실 그 자체처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응축되었던 감정은 이번 작품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잔잔한 주름 하나, 무게 실린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한 줄마저도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깊이를 증명해냈다. 이제 고현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감정과 서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누구의 뒤에 숨지도 않고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타인의 이름으로 그녀를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온전한 고현정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얼굴로 웃으며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다시 무대에 선 그녀는 그 어떤 시절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에 얽혀있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작품에 출연하든 어떤 인터뷰를 하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의 누구가 아니라 배우 고현정 그 자체로 바라본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고현정이라는 상징 속에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용기,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다시 써내려간 한 여성의 힘이 담겨 있다. 그녀의 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전해준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얼굴의 고현정을 만나게 될까? 또 어떤 선택으로, 어떤 목소리로 우리 앞에 설까? 단 하나 확실한 건 고현정은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서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녀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현정이라는 이름 앞에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오직 그녀만이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